기억이 안 나? 기억이 없어. 죽여. 잠에서 깬 이 남자. 어머, 이 땀 좀 봐. 진서가 괜찮아? 엄마. 우리 진석이 뭐 나쁜 꿈 꿨나 보네. 너 그러니까 형이 어저께 일찍 잘했지? 아침 일찍 이사하려면 푹 자둬야 된다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게 너무 설레네 어쩌네 그러더니 밤새 잠을 못 자더라고요. 거의 다 왔어 우리 집. 그리고 조금 뒤 가족들과 새 집에 도착하게 된 진석. 분명 처음 본 집인데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고 친숙한 느낌이다. 과거에 언젠가 이렇게 서서 이 집을 바라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어떠냐고. 네가 다 기대하던 그런 집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학창 시절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았던 형은 최고의 명문대를 나온 수재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유석은 삼수생의 신경쇠약을 가지고 있는 진석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자 자랑스러운 형이었죠. 진서가. 엄마 주세요 여기. 1년 전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에 장애를 얻었지만 나와 우리 가족에게 형은 변함없이 완벽한 영웅이었다. 그렇게 진석의 가족들은 새 집을 맞이하며 분주하게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형 방 따로 쓰는 거 아니었어? 그 2층 작은 방은 전에 살던 집 주인이 집 넣어놓고 갔대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사정을 하더래. 금방 빼겠지 뭐. 근데도 나랑 같은 방 쓰기 되게 싫은가 보다. 그럴 줄 알았어. 장난이야. 에휴. 머리 때리지 말라니까. 뇌세포 죽어. 결국 진석과 유석은 당분간 한 방을 쓰게 되고 괜찮으세요? 방금 나가신 분 형이세요? 네. 그러면 형님 되시는 분은 나이가... 왜요? 아저씨 부엌에 가보세요. 누가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 저녁 식사. 한 달 있으면 그 짐 다 가져간대 전 주인이. 짐은 무슨 짐들이래요? 뭐 쓰던 물건이겠지 뭐. 그 방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신신당부하더라고. 들여다보지 말아달라고. 너 약 잘 챙겨 먹고 있지? 그럼요. 이때 위층 작은 방에서 들리는 소리. 이거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 방금 위에서 난 소리. 전등 소리 아니야? 그 작은 방 아니에요? 천둥 소리 아니었어? 천둥 소리는. 맞네, 천둥 소리.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진석은 작은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죠. 계속 들리는 소리에 직접 작은 방을 확인하려던 이때 형 뭐예요 여기서?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 이상한 소리 날 때는 바람 쐬러 가야 돼. 뭐 바로 밖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딜 가? 그렇게 유석을 따라 밖으로 나오게 된 진석. 예, 아버지. 예. 그거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내려가서 찾아드릴게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전에 부탁하신 자료가 있는데 그거 지금 봤으면 하시네. 나 금방 내려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알았어. 진석을 두고 잠시 집으로 향하던 이때 유석이 앞엔 수상한 남자들이 나타나고 누구시죠? 그리고 때마침 남자들에게 납치되는 유석을 발견한 진석.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한 진석은 곧바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형이 납치됐어요. 죽여. 진서가 정신이 드니? 형사들이 좀 이따 올 거다. 네 얘기 직접 듣고 싶대. 조금 뒤 찾아온 형사들에게 진석은 어제 보았던 차량 번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07조에 8911 검은색 봉고차요. 모든 차량층에도 그런 번호는 없어요. 어둠 속에서 본 숫자라면 잘못 봤을 수도 있을 텐데. 평소에 신경쇠약으로 약을 복용한다면서요? 아니 확실하다고요. 07조에 8911 검색 봉고차요. 진서가. 그 이후 피말리는 기다림은 계속되고 신경쇠약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죽여. 밤마다 그 남자가 꿈에 나왔다. 하지만 누구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그 남자는 나의 꿈속에서 극도로 고통스러워했다. 그리고 여전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작은 방. 형이 납치된 지 정확히 19일째 되던 날 아침 형이 돌아왔다.
하지만 형은 지난 19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의사는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했다.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스스로 지운 것이다. 유석이 돌아온 그날 밤 그의 인기척에 잠에서 깬 진석. 준석아 너 뭐해? 형. 아무것도 아니야. 잘 잤어? 결국 약을 먹지 못한 진석은 유석과 함께 아침을 먹게 되는데 어젯밤에 어디 나갔다 온 거야? 아닌데 나 나간 적 없는데? 나 형 나가는 방문 소리 들었는데 대문 소리랑? 꿈 꿨네 꿈 꿨어. 응? 그런가? 나 가야 돼. 싸울게. 나. 형. 응. 왜 오른쪽 다리를 절어? 내가? 응 방금. 저기요. 저 지금 빨리 가봐야 되거든요. 장난치지 마세요. 그날 밤 공부를 하다 깜빡 잠이 든 진석. 그리고 그런 진석을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유석. 수상한 유석의 행동에 그를 따라 나선 진석은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다니는 유석을 발견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희 앞에 가는 저 택시 좀 쫓아가 주세요. 저 택시야 빨리요.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진석은 유석의 뒤를 밟기 시작하는데 사장님 오셨습니까? 넌 들어가. 일 처리들 똑바로 안 할 거야?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이 두 남자. 잘못 봤을 수도 있을 텐데. 검은색 봉고차는 없었어요. 형사인 줄 알았던 남자와 유석은 어딘가로 향하고 진석은 계속해서 그들의 뒤를 밟는데요. 하지만 아이 씨발 왜 여기까지 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공들였는데 이 지랄이야 지랄이. 씨발 좋겠네. 그렇게 겨우 그들에게서 벗어난 이때 그리고 다음 날 뭐야? 벌써?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지만 생생한 어젯밤의 기억에 진석은 유석을 피해 도망치는데 진석아, 무슨 일 있어? 진석아 괜찮아? 나 다 봤어. 그 남자들 누구야? 형사 아니지? 형사 누구 얘기하는 거야? 어제 나 쫓아오던 그 남자들. 또 이상한 꿈 꾸고 이러는 거면은 닥쳐! 어제 내가 자는 줄 알았지? 자고 있었어. 그 샤프심 소리 들리기 전까지는. 샤프심 무슨 샤프심? 네가 내 눈앞에 떨어뜨린 그 샤프심! 우리 형 어딨어? 말해! 진석을 제압한 유석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샤프심, 네가 탔던 택시 널 뒤쫓던 그 남자들 전부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내 기억은 이렇게 선명한데. 너 약 먹었어? 어제. 어? 준석아 너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안 먹었구나. 정말 이 모든 건 진석의 착각이었을까요? 형 미안해. 조금 있으면 엄마 오실 거야. 쉬고 있어. 그렇게 유석의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다시 안정을 되찾지만 여보세요? 이내 유석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니까 기다려. 네가 탔던 택시 널 뒤쫓던 그 남자들 전부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택시 탔던 거랑 저 엄마 왔다.
유석에게 수상함을 느낀 진석은 어젯밤 있었던 일들을 엄마에게 알리는데 내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아니 엄마, 아직 얘기하지 마. 오늘 밤에도 나가면 아버지 깨워서 같이 따라가 보자. 그 사람 형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진석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죠. 이 새끼가 눈치챈 것 같아. 아까 나한테 확실히 그랬다니까. 형이 자경이 아니라고. 어제 지가 뒷조사 가서 본 거 다 말하더라고. 그래, 그렇다니까. 나한테 분명히. 그러게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말은 분명히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누가 내려온 거 아니냐고? 지금 위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 알았어. 방에 한번 가보자. 다급해진 진석은 2층 창문을 통해 겨우 방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일어났니? 땀을 많이 흘렸네. 유석과 같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엄마. 빨리 와야겠어. 지금 당장. 나도 이 새끼한테 뽀록 났네. 겁에 질린 진석은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오지만 진석이 어디 가니? 아버지, 어디 가는 거야? 친구 좀 만나러 해. 그래. 친구 누구? 친구 누구 만나러 가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금방 올게요. 진석아, 들어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들어가자니까. 진석은 그들을 피해 파출소로 전력 질주하는데 정리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아저씨를 한 달 넘게 감금했고 탈출을 시도한 상황이었다. 네. 그 사람들이 본인의 가족 행세를 하며 속여왔고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이 친가족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진석이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은 또 하나 더 있었죠. 주민번호 770427. 그 77년생이시면 올해로 41죠. 저 21살인데요. 몇 년도인데 77년생이 21살이요? 97년도니까 21살이 맞죠. 아저씨, 저 달력 잘 보고 따라 읽어요. 응? 올해는 2017년. 응? 그제서야 진석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한 진석은 곧바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고 2층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음악 소리의 작은 방으로 향하는데 그곳에 펼쳐져 있는 충격적인 장면. 역시 안 되네. 그리고 이내 형과 부모님인 줄 알았던 이들이 진석이 앞에 나타납니다. 당신들 누구야? 나한테 무슨 짓 한 거야? 그러자 남자는 이 방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서울 변두리에 있는 가정집에서 일가족이 살해당하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방에서 한 방에서 엄마와 딸이 날카로운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 모은 충격적인 사건에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지지만 결국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했어.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져 갔고 공소시효가 넘어가면서 세상은 사건을 완전히 잊었어. 근데 유족만큼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지. 돈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어. 그렇게 4년이 막 지나던 봄 어느 날 드디어 범인을 찾아낸 거야. 범인의 이름은 송진석. 하지만 그는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했죠. 기억이 없어. 죽여. 분명히 이 새끼가 범인이 맞는데 보면 볼수록 뺑기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유족은 그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했어. 혼자 그런 건지 공범이 있는지 아니면 누가 시킨 건지 아무 기억도 못하는 새끼를 그냥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전문가를 모셔왔어. 왕년에 경찰에서 최면 수사를 전담하던 전문가. 이걸 송진석이 살아온 인생이라고 치면 말이죠.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눠보죠. 왜 못 열죠? 할 수 없어요. 이때쯤에 송진석이 최악의 경험을 했고 그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린 겁니다. 해리성 기억 상실증. 그 트라우마를 자기 스스로 지워버린 거래, 이발놈이. 송진석이 사건에 관계되기 직전, 불행에 빠지기 직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바르비탈이라는 최면 유도제인데 이것부터 먹이는 겁니다. 우리 귀하신 사장님께서 마담 따위를 부르시네. 자기 예전에 연기 좀 해봤다 그랬지? 그 일종의 역할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렇게 2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한 역할극이 시작되고 지금 몇 년이죠? 1997년. 당신은 몇 살입니까? 21살.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차 안에 누구랑 어딜 가고 있죠? 엄마랑 아버지랑 형이랑 새 집으로 이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푹 자다가 내가 깨어나라고 하면 그때 잠에서 깨는 겁니다. 그 최면을 시작으로 1997년으로 돌아가게 된 진석. 자,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이 땀 좀 봐. 진석아, 괜찮아? 20년 전에 자신이 살인을 했던 그 집 앞에 다시 선 살인자가 낯이 익은 느낌을 가진 건 당연한 일이었지. 좀 전에 나가신 분이 형이세요? 아저씨. 무슨 소리지? 창독 소리 아니었어? 가끔씩 사소한 문제가 생길 뻔도 했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 살인자의 기억을 되살려낼 비 내리는 늦은 밤, 그때 그대로 재현된 현장. 20년 전 살인의 순간에 스피커에서 나오던 음악까지 세팅이 다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살인자가 그날과 똑같은 환경에 들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근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긴 거야. 경찰입니다. 짭새 새끼들이 하필 그때 수배중인 날 찾아낸 거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 그들의 첫 번째 계획은 무산되고 뭐야 이게? 납치됐다고. 얼른 차서 전화해봐요. 그리고 돈으로 백으로 난리를 쳐서 19일 만에 다시 나왔지.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계획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비가 와야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말이지. 하지만 비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점점 유석을 의심하기 시작한 진석. 그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이제 알겠어? 난 사람 죽인 적 없어. 그렇게 유석은 도망가는 진석을 쫓아가는데 차에 치여 정신을 잃게 된 진석. 그리고 그는 아주 긴 꿈을 꾸게 됩니다. 진석아, 피곤한가 보다. 엄마한테 기대서 자. 이 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된 진석은 유일한 희망인 형을 살리기 위해 수술비를 구하기 시작하고 정말 죄송한데요. 월급을 몇 달치만 미리 주실 수 있는지. 하지만 1997년 무너져가는 경제사회에 어디에도 진석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없었죠. 사랑하는 형이 많이 아픕니다. 더 늦으면 안 돼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해요, 반드시. 그러던 어느 날 푸른 수염이라는 아이디로 진석에게 메시지를 보낸 누군가. 그 말. 하지만 형을 잃을 수 없었던 진석은 그에게 답장을 보내는데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주소를 잘 받아 적어. 서울특별시 성서구 성신동 425-23번지. 집안에 있는 사람은 3명, 여자하고 아이 2. 애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여자만 처리해. 그렇게 비가 오는 날 밤 푸른 수염이 이야기한 주소로 향하지만
아이와 함께 있는 여자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버리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던 이때 당신 왔어요? 여보?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 그냥 갈게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왔어? 하지만 딸이 등장하며 상황은 엉켜버리고 소리 지르지 마요. 소리 지르지 마요. 잠깐만요.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사고로 딸을 찌르게 된 진석. 그러니까 내가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 소리 지르지 마. 결국 이성을 잃게 된 진석이 여자를 찌르며 1997년 비가 오던 그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그런 아이에게 진석은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엄마랑 누나랑 데리고 올 거야. 방에 들어가서 1부터 100까지 10번 세는 거야. 10번. 네. 엄마. 그렇게 집을 빠져나오려던 이때 가족 사진을 발견한 진석은 자신에게 살인을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데 내가 불러주는 주소를 잘 받아 적어. 서울특별시 성서구. 집안에 있는 사람은 3명. 애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여자만 처리해. 100 하나. 그는 바로 형의 담당 의사인 최 교수였고. 여보세요? 아빠, 1부터 100까지 10번 세고 나왔는데 엄마하고 누나가 막 비밀번호 쓰러져 있어. 누나가 어떻게 됐다고? 눈물 아니야. 아빠가 빨리 갈게. 왜 그러셨어요? 가족이잖아요. 애들 엄마 하나만 희생하면 길거리에 낳는 걸 막을 수 있었어. 가족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너도 네 형 살리려고 한 거잖아. 나도 내 새끼들 살리려고 한 거야. 근데 네가 다 망쳐버렸어. 너도 이제 죽어. 하지만 최 교수와의 몸싸움에서 또 사고가 일어나 버리죠. 그렇게 모든 기억이 돌아온 채 눈을 뜬 진석. 사람 목숨이라는 게 참 질기지. 얘 끝내줄게. 여가족들은 어디 있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전해줘. 기억 돌아왔구나. 뭐 때문이었어? 왜 여자랑 딸을 죽인 거야? 혹시 말이야, 그 죽은 여자 남편이 시킨 거야?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그 죽은 여자 남편이 죽은 여자 앞으로 보험을 졸라게 들어놨더라고. 그 여자 남편이 시킨 거야? 보험금 달라고? 유가족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해. 너 그날 밤에 그 집에서 살려준 게 걔한테 사실대로 얘기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1부터 100까지 10번 세면 엄마 데려오겠다고 했잖아, 나한테. 충격적이게도 그는 20년 전 진석이 유일하게 살려준 최 교수의 막내 아들이었죠. 씨발, 그날 그 새끼, 그 애새끼도 죽이지 그랬어. 그냥 애새끼도 죽였어야지, 이 씨발놈아! 씨발. 말해봐 이제. 그 죽은 여자 남편이 시킨 거야? 우리 아버지가 시킨 거냐고! 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없던 진석은 나 없는 거야.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역시나 이미 범인이 아버지였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남자는 진석을 살려둔 채 병실을 빠져나오고 저기요 선생님, 그쪽으로 가면 길이 없어요. 결국 모든 진실을 확인하게 된 남자와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은 진석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며 영화 기억의 밤은 끝이 납니다.